혹시 유명하다는 국어 기출 문제집 무작정 풀고 있나요? 그 두꺼운 문제집을 다 풀고 나면 국어 실력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그 두꺼운 문제집을 다 풀면 그냥 다 푼 문제집이 하나 생길 뿐 국어 성적은 그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능국어 강사 박은철입니다. 제가 국어 교육과를 나와서 국어 전교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8년 동안 600여 명의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그 학생들의 국어 고민들을 해결해 주면서 국어 성적을 끌어올려 주었기 때문에 국어 전문가라고 하는 겁니다. 수능은 더 이상 독해력만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독해력만을 평가하는 시험이었다면 국어교육과 교수님들에게 수능은 껌이었겠죠.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그 비문학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논문을 수백 편, 수천 편을 읽고 또 직접 논문을 쓰시기까지 하니까요. 그런데 왜 수능 문제를 풀어본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해결해와도 해결점이 못 푼다는데요. 자, 답은 나왔습니다. 독해력만이 답이 아닙니다. 답은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은 규칙과 절차라는 뜻의 단어인데 어차피 지문 안에서 문제로 나올 내용들은 정해져 있으니 그 내용들을 규칙대로, 절차대로 읽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독해 프로토콜입니다. 자, 독해 프로토콜의 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비문학 지문에서 X라는 개념이 제시가 됐는데 이게 Y와 Z로 나뉘어진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게 문제로 나올까요? 이것만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Y와 Z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 만약에 Y하고 Z가 아예 똑같은 내용이었다면 그냥 X로 다뤘겠죠? 나누지 않았을 겁니다. 얘네들 굳이 나눈다는 건 얘네들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문제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제가 이걸 읽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Y에 대한 설명 읽고 Z에 대한 설명 읽고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Y에 대한 내용을 읽고 Z에 대한 내용을 읽은 다음에 일부러 다시 위로 역행합니다. 위로 역행해서 딱 10초 투자해서 Y와 Z의 차이점을 딱 짚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역행에서 차이점을 한번 짚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해 프로토콜에서는 이걸 개념의 포함관계, 대비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라는 개념 안에 Y와 Z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Y와 Z는 대비관계에 있고 이 대비관계에 있는 두 개념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읽어나가는 것이 문제를 훨씬 더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평가원 기출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학년도 수능 기출입니다. 지금 여기에 내부 변수와 외부 변수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상해 왜곡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이것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의 포함 관계의 개념으로 내부 변수와 외부 변수가 제시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상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개념 안에 내부 변수와 외부 변수가 포함 관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둘은 대비 관계에 있으면서 우리는 얘네들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해 나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내부 변수,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외부 변수 각각 설명해 준다고 했을 때 외부 변수라고 한다 읽고 뒤에 있는 내용을 그냥 냅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앞으로 역행을 해서 딱 10초만 투자해서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를 짚고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을 이어가라는 뜻입니다. 자, 봤더니 내부 변수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이기 때문에 내부라고 이름을 부른다고 하고 외부 변수는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발생하는 왜곡의 원인을 외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내와 외의 차이가 무엇일까? 어떤 것의 내부고 어떤 것의 외부라는 뜻일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카메라의 내부면은 내부 변수, 카메라의 기울어짐이니까 카메라 외적인 영향이면은 외부 변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얘네들의 차이는 카메라 자체냐 카메라 바깥이냐 이거의 차이겠구나 라는 것을 일부러 짚고 그 다음 내용을 읽는 겁니다. 문제를 봤더니 여기 지금 2번 선지에 외부 변수 카메라 자체, 틀렸네. 카메라 자체는 카메라 내부 변수인 건데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3단계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일단 국어 문제집과 평가원 기출을 준비해서 독서 지문을 풀 건데 개념의 포함관계, 대비관계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자, 2단계. 만약에 개념의 포함관계, 대비관계가 나왔다면 이 두 번째 개념에 대해서 읽고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딱 10초만 투자해서 일부러 역행해서 이 첫 번째 개념과 두 번째 개념 사이에 차이점에 주목해서 차이점을 짚습니다. 3단계.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마저 읽고 문제를 풀러갈 건데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선지에서 두 개념의 차이점을 묻는 선지가 나왔다. 그러면 형광펜으로 그 선지를 칠합니다.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한 게 한 일주일 정도 쌓였을 때 우리는 지문과 그리고 그 선지를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복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면 독해 프로토콜 중에서 개념의 포함관계, 대비관계를 마스터한 겁니다. 물론 독해 프로토콜에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마스터해 나간다면 80분에 쫓겨서 문제를 찍게 되는 일 없이 여유롭게 정답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국어에서 스킬은 선택이지만 프로토콜은 필수입니다. 앞으로도 제 독해 프로토콜 영상 꾸준히 보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국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강사 박은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